예, 안녕하세요. 예, 에버블루 투자 2편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는 질문 주신 내용들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코스피랑 아파트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냐, 많이 불안해 하시고 허탈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괜찮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지금 늦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천천히 차곡차곡 잃지 않으면서 계속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주시는 건요.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개별 주식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펀드를 사면은 그 위험성을 많이 줄여줍니다. 뭘 사야 될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에버블루 투자에서 투자한 펀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한 이렇게 마이다스 코스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수익률도 벤치마크에 비해서 높지는 않고, 그리고 위험도도 샤프지수나 이런 것도 지표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수익도 높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굉장히 잘 짜여 있습니다. 요즘 많이 오르는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카카오 SD, 삼성 SDI 이렇게 잘 짜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펀드를 들으면은 지금 유망하거나 괜찮은 펀드들을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잘 사주고 팔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이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펀드를 사두면은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펀드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를 살 때는 이렇게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 채권이나 멀티에셋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펀드들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섞어서 사면은 특히 월지급에서 나오는 그런 멀티에셋이나 고수익 채권은 계속 매월 돈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새롭게 펀드를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성은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형 펀드나 월지급형 펀드를 꼭 같이 섞어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꼭 여유금만 가지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갭 투자 같은 것도 아니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갭 투자는 원래 이제 빚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여유금만 가지고 투자를 꼭 하라고 하고 싶은 게,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사람들이 할 때는 거품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것도 그 대출 때문에 많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금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조금씩 쌓아갈 때는 빚으로 만들어낸 투자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언제 팔아야 되냐면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량 주식은 배당을 계속 주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월지급형 펀드 빼고는 따로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파시고 다시 그걸 가지고 다른 투자 펀드에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게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자기만의 철학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버블루 투자에서는 한 10% 정도 올랐을 때 한 3분의 1 정도를 과감하게, 아니면 반 정도를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다시 골고루 나머지 펀드들이 골고루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런 이제 기준이나 철학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잘 지키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펀드가 좋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관리 업체에서 나온 그런 펀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규모가 크고 그리고 비교적 오랜 동안 이제 펀드가 유지되고 그런 펀드가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자산을 펀드에 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현금 보유를 일부를 꼭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에버플로 투자에서도 현금 보유를 일부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이 좀 많이 싸진 펀드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금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펀드 중에 금이나 인버스 같은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한다고 하죠.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차곡차곡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팔아서 또 다른 가격이 내려가는 것들을 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조금 이제 심화학습이죠. 액티브 펀드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팔고를 자주 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자주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패시브는 그냥 특별하게 이제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펀드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패시브가 더 좋고 어떨 때는 액티브가 더 좋은데 패시브는 운용보수가 작다는 장점이 있고 액티브는 운용보수는 크지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언제 뭐가 더 좋다고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펀드 유형이 있는데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 하이힐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원자재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펀드 자체 하나의 펀드를 사도 분산 투자가 대부분 돼 있는데 그 펀드 자체도 여러 가지 또 펀드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보다는 이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올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에버브리지.com에 접속을 하셔서 에버블루 투자 그 메뉴에 가시면은 에버 투자의 기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투자 개념들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따와서 영상을 좀 올려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는. 근데 좀 생소한 분들은 여기에서 기초를 조금 메뉴에 들어가서 기초를 좀 습득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본인의 여유금이 생기는 거를 조금씩 여유금만 이제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땐 그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펀드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떨어졌다 팔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거는 팔아도 되지만 떨어진 거는 계속 조금씩 계속 더 넣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까지 계속 조금씩 넣으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어떤 거는 고위험성, 초고위험성 펀드가 있고 어떤 거는 저위험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위험 자산에 넣는 그런 거를 위험성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변동성,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큰 거를 그거를 이제 고위험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큰 거는 일시금으로 넣으면 안 되고 적립식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위험성인 그런 펀드들은 일시금으로 투자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것도 적립식으로 저위험성도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펀드는 이제 한 가지 고위험성, 저위험성 여기다 몰빵하지 마시고 고위험성에도 일부, 저위험성에도 일부 이렇게 넣으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또 자산 관리 업체들의 보고서를 또 최근 거를 읽어보면은 지금은 투자에서 방향을 알기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방향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막 투자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만 투자를 꾸준히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잘 읽어가는 펀드를 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시아나 유럽이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 독일 이런 데, 이탈리아 이런 데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디가 좋을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ER이나 PBR 같은 걸로 제 코스피가 거품이 꼈는지 저평가가 됐는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 PER이나 PBR이 좀 거품이 많이 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 보신 분들은 펀드나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는 것도, 파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질문을 하실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기 에버브리즈.com으로 접속을 하셔서 에버블루 투자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편에 더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